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요즘에 보일러 켜기가 겁나시죠?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역대급 한파까지 몰아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난방비가 크게 오른 건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부득이한 대외 여건 속에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절감 대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와 도시가스 할인액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과 함께 라면과 우유 등 생필품 가격 인상도 예고돼 있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하루빨리 싸늘한 서민 경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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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이 위기다라는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대학들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소멸할 것이다. 이런 벚꽃 엔딩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위기의 지방대 탈출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9곳 있는데요. 9곳의 2023학년도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 3.5대 1로 나왔네요. 4년제 수도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09대 1. 전국적으로 193개 4년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4.65대 1. 수도권과 전국 대학 경쟁률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인데요. 가나다, 3번의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 정시 전형의 특성 때문에 최소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해야 미달을 면할 수가 있는데 도내 4년제 대학 9곳 중에 4곳이 3대 1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원자가 1명도 없는 학과도 한 곳 있었는데요. 교수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위기 하는 말 사실 한 20년도 넘었어요. 예.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개 우리가 입시 때가 되면 보도되는 게 뭐냐 하면 신입생 충원과 관련된 지금 통계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1학년에 예를 들면 정원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말하자면 등록을 하느냐죠. 예.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신입생 충원율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이제 많은 대학들이 도내의 많은 대학 또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꽤 오래 진행되어 왔다는 거. 예. 첫 번째.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등록금을 내고 입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재학생 충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일단 등록을 해서 우리 학교 학생이 됐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는 경우 겁니다. 그런데 소위 반수라고 하잖아요. 들어와서 잠깐 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다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고 재수를 하는 경우, 군대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예. 요즘 학생들은 졸업하지 않아요. 그냥 대학을 졸업할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으로 돼서 그걸로 그냥 끝까지 공무원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거 이제 그래서 그만뒀다가 학교에 돌아오는 비율을 재학생 충원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다 좋아야 대학이 건강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신입생 충원율 심각한 것만 입시 때 자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학생 충원율인데 많은 대학들이 글쎄요, 최소한 한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이 요즘에는 국립대학들도요. 예. 휴학했다 돌아오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교수님, 도내대학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수도권 쪽에 가까운 영서 쪽보다 그렇죠. 영동 쪽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움이 더 많다고 해요. 네. 예. 뭐 벚꽃 엔딩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예. 사실 우리 영동 지역의 대학이라는 게 결국은 속초하고 강릉하고 삼척에 이제 대학들이 있고 예. 뭐 삼척에는 사실 뭐 이제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쪽에 있는 대학들 이제 강릉 원주대학교 강릉 캠퍼스, 그다음에 속초의 동호대학교 예.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이 대학들은 서울로부터 출퇴근이 안 되는 통학이 안 되는 예. 대학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그 신입생 충원에 또는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카톨릭 관동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사립대학들은 아마 상당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 전 의원님, 도내 대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수도권에 비해서 한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재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이제 떠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지역의 청년 인구가 없어진다는 게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 행정안전위원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라서 지역 소멸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주요 아젠다로서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 내에서 이 문제가 공감을 많이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를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좀 대기업들이 전국으로 나눠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취직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청년들도 서울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도내 대학에서 뭐 다시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학업을 뭐 마친 학생들도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강원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청년들의 소멸,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소멸,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지역 소멸의 문제는 이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뭐 일자리로부터 파생되긴 합니다만 청년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우리 지역의 가입 연령을 가진 여성분들 뭐 이런 숫자들 등등 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강원도는 지역 소멸에 가장 앞선다는 표현이 오히려 좀 역설적이긴 한데 그 지역 소멸의 위기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뭐 지방대학이 어려운 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의 위기 상황을 두고 지방대학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 두 분 보시기에 정부가 지방대에 강력한 어떤 인센티브, 지원책을 주게 되면 인재들이 모이고 위기가 해소될까요? 어떠세요? 황 전 의원님 먼저 의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문제는 대학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좋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서 뭐 굉장히 부족한 강원 도내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근본적으로 치유는 좀 어렵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서 대학생들을 잘 유치하고 가르치기 위한 그런 조건은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작년 말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1.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의 이 교무를 담당하시는 뭐 학생처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올해의 이 예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대학 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 학생들을 일부 충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성공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대학에서의 지방대학의 소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네.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뭐 교육부 그다음에 뭐 산업부, 중소기업부 등등 여러 가지 행안부 등등 이 복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예. 제시되지 않으면은 예.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대학에 올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차피 이 상황이 지속되는 이상은 없겠죠. 사실 방안이 사실 별로 없는 거이거든요. 대학이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조금 아주 그 본질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 대학을 가면 그 일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서울의 그 소위 명문대학에 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내시겠어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그렇죠. 있는 대학을 보내시겠어요? 자, 이 문제의 사실은 본질은요. 대학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구조. 네. 예, 성적이 안 돼서 선택하는 구조. 그런 게 어느 날서부터 자리를 잡은 겁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학생이 서울에 있는 뭐 스카이를 갈 수 있는 대학 학생들이었지만 여기 남아서 강원대학에서 뭐 예를 들면 선생님도 되시고 교수님도 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 봤을 때 예컨대 장학금을 많이 주면 지방대학을 가겠다? 지금 지방의 어지간한 대학들은요, 다 신입생 전원 장학생이에요. 그런데도 다, 정원을 뽑지 못하거든요. 예. 또, 물론 뭐 아주 훌륭한 일자리가 생긴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일자리에 비해서 그렇게 비슷하더라도 말이죠. 예. 서울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문화적 혜택, 여러 가지 만족감, 좋은 대학에 갔다는 선민의식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한두 가지의 어떤 그 대안으로 해결 방안으로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정부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2005년도 출생에서 올해 입시 치르는 고3 학생 수가 39만 8,271명이랍니다. 지난해 43만 1,818명보다 7.6%가 줄었는데 1994년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도입된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하네요. 2024년도 대입 선발 인원이 총 51만 명, 4년제 34만 4천 명, 전문대 66만 6천 명인데 고3 재학생이 40만 명이 조금 안 되니까 무려 11만 명이나 부족한 셈인데요. 역시 학생에 비해서 대학의 수가 또 많은 게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전체 대학의 수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지방대 수를 줄일 것이냐 황 전 의원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속도 상하고 그래서 예? 사실 그러게요. 저는 어떻겠어요? 네?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저는 지방대학에 정말, 계신 분으로서 정말 더, 저는 예. 사실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네, 참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이해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올해가 이 추세를 봤을 때 네. 올해가 끝이라고 한다면 또 좀 나을 수 있는데 올해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점점점 이제 학령 인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 정원과 학령 인구의 격차가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정원을 줄이다 보면 이 정원 감축이 굉장히 많아지는 대학이 있을 것이고 또 그나마 잘 버티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또 대학도 어떤 대학은 폐교의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리고 네. 어떤 대학은 그나마 정원 감축을 통해서 또 회생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대 학을 그대로 그냥 수도권 대학과 시장 논리로서 그냥 경쟁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예. 지방대학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원의 감축 문제,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학과, 이제 이런 정원들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 학과,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학과들을 지방에서 더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안들,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지방대학이 그래도 이 경쟁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뭐 어쨌든 지방대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구조 조정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랬었죠. 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속에 다 이제 뭐 표현이 됐는데 네,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학과 대학을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 내에서 학과와 학과를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까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쟁력 없는 대학이 퇴출되듯이 경쟁력 없는 학과가 퇴출되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까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뭐랄까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요. 이걸 하면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대학교 삼척대학을 합쳐서 강원대학교 네. 삼척 캠퍼스가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안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법. 예, 이제 물론 이제 아까 통합하는 건 뭐냐면 운영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원도 줄이고 교수도 줄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자, 제가 이제 뭐 조금 너무 너무 부정적이긴 한데 그렇게 계속 해왔고요. 많은 대학들이 우선 당장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학들은 지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무슨 좋은 일자리, 뭐 통합, 구조조정 이런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패러다임 같은 것이 이제는 오늘날의 이 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서 뭐 대학을 반으로 줄였다. 그 대학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있고 하는 이상 또 계속해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 저는 자꾸만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예컨대 그런 식의 어떤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없으면 네. 이것은 계속될 겁니다. 네. 이 문제는. 교수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1호 공약이 지방대 살리기입니다. 네네. 지난 8일에 정부하고 여당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된 권한 이거를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지금 수도권 대학 설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하면 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 손 띄는 듯한 느낌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대학 문제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기 네. 때문에 손 떼겠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네. 제가 뭐 아까 황 의원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대학의 문제로 봐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너희들끼리 해결해봐라 이런 식의 지금 또는 지방 너희들끼리 해결해봐라 이런 식의 지금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의 하나의 어떤 양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감소라든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정책의 맥락 속에서 대학이 다뤄져야 한다. 예. 대학이 별도의 존재인 것처럼 왜냐하면 예전에는 누구나 다 대학 설립을 공약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세우면 지방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식의 사고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황 전 의원 일각에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대학 무상교육 강원도 차원에서 어떨까요? 뭐 일부는 뭐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또 양질의 미래를 갖게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때문에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안은 실효성이 음. 있을 수는 있지만 별로 높지는 않다. 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그래도 그 미래가 어느 정도는 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예. 방안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는 쪽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죠. 비용의 문제로서 어떤 실마리를 찾겠다고 하면은 그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식 교육시키는데 뭐 한 몇백만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 1년에. 그다음에 그 조금 뭐 예를 들면 레벨이 낮은 대학을 보내면 무료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마 전자를 선택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대학에 들어가는 교육비 얼마 정도 또 몇 푼이라고 표현하면 좀 얼마 정도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식의 수준은 지난 사회입니다. 예. 정말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무료 대학을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지방 대학의 정원을 유지할 수 없겠죠. 예. 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위기 지방대 탈출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 분의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 지방의 목소리가 왜 안 나오는지, 왜 안 큰지가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국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의 구조 자체가 수도권의 의원들 숫자가 많고 도시 지역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 이런 지방의 문제를 목소리를 높일 국회의원 숫자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같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소멸의 문제, 또 이 지역 소멸의 문제, 지방 대학 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서 좀 이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급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안 된다는 측면을 강조해 주셨고요. 교수님은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데 저는 소수정예. 소수정예. 네네. 예. 말하자면 예. 대학에 대한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교양을 가리키는 수준의 대학 예. 또는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 비슷한 대학 예. 이렇게 해서는 현재 대학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학문을 하려고 하는 정말로 우수한 학생들이 가서
말하자면 과학도 발전시키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컴팩트한 그런 조직으로 이제 차차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슈워드로 황 전 의원님은 이대로는 안 된다. 김기석 교수께서는 소수 정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말씀드렸듯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더 많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시간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월 26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